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남학생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성적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집중도 안 돼서 고민입니다. 저는 시험이 다가와서 공부할 때는 일단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요. 문제집 내용을 보고 필기하고 필기한 것을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원은 국영수 다니고 있고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있고 스카에 갈 때도 있어요. 어디서 공부를 하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쉬고 싶어져요. 계속 공부에 매여 사는 것 같아서 지치고 힘들어요. 성적도 좀 잘 나와야 하고 암기도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고1인데 이래도 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그렇구나.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일단 조금 안타까웠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본인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암기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역시 백승희 선생님이 로맨티스트시다 보니까 이 감성적인 부분이 먼저 공감이 딱 되시는 것 같아요. 네, 학생이 공부가 힘들겠죠. 지금 집중도 안 되고. 근데 그러면 이런 학생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내용만 볼 때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기 때문에 집중만 좀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집중을 좀 해봐. 아무래도 제일 간단하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집중을 해봐. 정신을 차리고 좀 마음을 다잡고 집중을 해봐. 이렇게 네가 집중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다는 거죠. 네, 쉽진 않겠죠 아마. 그렇죠. 이제 집중이 되면은 이런 사연을 안 보냈겠죠. 네. 이 학생의 진짜 문제는 이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이 안 되는 거는 이 학생이 가진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행동이죠. 그건 결과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무언가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뭔가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학생이 자기가 검사한 걸 보내줬잖아요. WPI하고 LSI하고. 네. 이 학생은 공부를 잘 해야겠다. 잘 해야 된다. 아니면 공부는 이 정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주변에 신경을 써요. 친구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 정도 하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조금만 해도 저 정도 나오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러면 자책하는 마음이랑 불안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아무래도. 자책과 불안도 있지만 계속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으면 그게 내 공부에 집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경이 분산되겠죠. 그렇죠. 이 학생이 굉장히 그 등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상황,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걔네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요. 박사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세요? 이게 검사 결과에 다 나와요. 일단 이 학생이 WPI 검사 결과를 보면 로맨티스트하고 아이디얼리스트가 같이 높은 M자 유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M자 유형 학생들은 이렇게 약간 걱정과 불안도 있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또 독특함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심오해요. 어린 나이에도 존재의 이유, 그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는 아이가 공부를 할 이유는 생각을 안 할까요? 그 생각 분명히 하겠죠. 생각이 정말 많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뭐 이건 어떤 의미일까? 뭐 저 풀은 왜 저기 저렇게 있는 걸까? 뭐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정말 참 어른들이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존재의 이유 같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느낌의 그런 식의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이 학생이 자기 평가는 그렇게 나왔는데 파란색 선인 타인 평가를 보면 삶에서 뭔가를 통제하는 거, 컨트롤하는 그런 매뉴얼이라는 걸 높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하고 불안된 마음을 뭔가 자기가 삶을 딱 통제하면 좀 안심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정답을 찾으면 되겠지. 뭔가 딱 쉬운 방법, 어떤 이렇게 딱 정해진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적이 좋게 등수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이 학생이
사실은 자기가 안정을 취하려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만들었던 어떤 이 학생의 기준들이 이 학생을 사실은 굉장히 깝깝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N자 학생들은 조금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여야지 자기의 에너지가 잘 쓰일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조금 올가매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관심거리를 대놓고 질르지도 못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하는데 그런 자기를 이제 계속 자책하고 그런 마음들이 WPI 프로파일에는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연결해서 LSI를 보면은 폼 잡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취향 공부가 있거든요. 근데 폼 잡는 공부가 이렇게 높이 나온 학생들은 일단은 남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뭔가를 경쟁 구도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잘하나 못하나 이런 마음, 내가 남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뭔가 공부라는 게 쉬운 방법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이 집중을 못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쓰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는 게 저기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취향 공부도 높다는 거는 취미 수준인 거거든요. 공부에 집중을 다 안 하고 있으면서 이상 프로파일에서 수제 공부라든지 고시 합격 공부가 높이 나오고 있는 거는 어떤 목표를 맞춰야 된다. 아니면 공부라는 거는 정말 그 굉장히 힘들여서 하루 종일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부의 모습을 생각하며 공부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 없는 공부가 높이 올라가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빨간 선에 보면 몰입 공부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공부 모범생도 낮게 나오는 거는 해야 할 공부를 다 하지 않고 있고, 그와 동시에 자기가 탐구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알아가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연이랑 굉장히 흡사하네요. 그래프가. 그 사연이 그래프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뭔가 그 편법으로 암기만 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는 공부가 쑥 빠져 있죠. 그러니까 몰입 공부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집중이 안 되고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지금 취향 공부 높은 거 뭐 이런 데서도 다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성적이 좀 잘 나와야 하고 암기도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매뉴얼인 거예요. 타임평가 파란선에 WPI 파란선에 있는 매뉴얼이 그걸로 나오는 거면서 고1인데 이래도 되나요? 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자책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랑 비교를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친구가 공부의 지름길을 자기가 찾은 거예요. 공부의 어떡해요? 지름길. 문제집 내용을 보고 필기하고 필기한 거 외우는 거. 아, 그게 얘로서는 자기가 찾아낸 지름길이죠. 그게 제일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그 과정을 건너뛰는 마음, 그게 저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건너뛰고 문제집으로 직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교과서 내용을 공부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사연에서도.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타나는 문제, 이 학생이 이제 왜 집중이 안 되느냐. 그 집중이 안 되는 원인은 아주 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공부 많이 안 하고 등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학생이 원하는 거는 등수인 거예요. 그러려니까 자기 나름대로 찾아낸 해법은 일단 문제집으로 직진을 해보자. 본인이 막 머리 써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빨리 뭔가 결과를 내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과서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가요?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자습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읽으려면은 그거는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집으로 들어가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에도 뭔가 이렇게 그 설명할 것들이 있고 문제를 보면서 문제집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노트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써가고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내용을 보고 필기를 하고 그 필기한 거를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부도 물론 있지요.
암기 그런 과목이 내용,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공부면. 근데 그 이해 과정이 지금 없어요. 건너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지만 풀고 필요한 내용만 외우다 보면 아무래도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못 보고. 그렇죠.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암기도 힘들고 기억에 남지도 잘 않고. 예. 그렇죠. 안 그래도 공부가 재미가 없고 공부를 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면서 성적이나 좀 잘 나와야 되나? 그리고 또 그렇게 시켜서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많이 자책을 할 거고 그래서 자기 딴에는 한다고 이제 저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더 실망스럽겠죠. 더 부담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공부는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한다는 게 막연하니까 본인은 더 공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집중은 더 안 되고 공부하느라고 앉아있는 시간이 본인이 괴로운 시간이죠. 이 학생이 자기는 계속 공부에 매여 사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에 매여 사는 학생이라는 거는 자기가 24시간 공부하고 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 공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 마음의 짐인가 봐요. 그럼요. 실제로 하진 않으면서. 그럼요. 예, 딱 정확히 네. 말씀하셨어요. 이 학생에게서 공부는 너무 커다란 마음의 짐이고 짐이다 보니까 그 짐을 빨리 내려놓고 싶겠죠. 우리가 이제 짐을 내려놓거나 짐이 좀 해결이 되려면 사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학생은 그거를 조금 쉽고 편하게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재밌는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해치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급한 마음에 좀 어떤 편법, 어쩌면 조금 더 쉽게 되는 방법으로 문제집으로 직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시간은 사실 들어가고 문제집에 막 필기하고 하면은 자기가 뭐 집중해서 한 것 같아요. 공부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야지 되는 게 공부인데 근데 그 과정이 없는 거죠, 이 학생은. 그러면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고 다른 걸 하고 할 때 그 쌓여있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걸 배울 때 연결도 안 되고 계속 자기한테는 어려운 것만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모든 내용들이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괴로워질까요?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다가 더 어려워져 버렸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이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좀 바꿔먹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이 학생이 이렇게 지금 자기가 급한 마음으로 문제집만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3년을 간다고 치면은 실력이 쌓일까요? 뭔가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성적은 여전히 안 오르고 그럼요. 본인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구멍 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메꾼다 생각하고 이 공부를 한다면은 시간이 조금 지금은 걸리는 것 같지만 지금 다행히 고3이 아니고 고1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내가 이렇게 기초를 다진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고2에서는 분명히 성적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동안에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불안함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니까 속도가 느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달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진도가 요거밖에 못 나갔는데 뭐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위즈덤 센터에서 하는 그 학습 분석 서비스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하고 피드백 매달 뭐 이렇게 점검을 받는다든지 누군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이걸 해나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부가 너무 힘든 학생들이 사실 자신이 몰랐던 조그만 걸 알게 되면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 방법이 이게 문제였구나. 이래서 내가 그냥 초조해서 불안한 마음만 더 커졌구나. 이런 거를 조금 누가 알려만 주면 훨씬 효율적이고 쉽게 그렇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이 실천해보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됐으면 이 사연을 보내줬겠어요. 일단은 이 방송을 보면 한번 교과서나 자기가 그래도 그나마 좋아하는 과목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과목을 펼치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마음으로 교과서도 보고 자습서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먼저 본인이 이해한 후에 기초 문제부터
풀어보고 또 내가 뭘 틀렸는지 뭘 모르는지 그거를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 나가 보면 내가 이게 되네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씩 더 해나가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의 문제는 집중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이 급했던 거, 그래서 너무 편한 길로 가려고 했던 거, 거기에 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름길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는 왕도는 없지만 각자에게 맞는 길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은 마음을 급하게 가지지 말고 조금 하나하나 알아가는 방식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사님 그러면 이제 이 학생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 부모님한테는 성적에 대한 압박을 아마 어머님은 굉장히 조심하시고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학생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성적이라든지 등수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9번 참다 1번 얘기한 게 이 아이에게는 아마 100번 얘기한 것 같이 들릴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상이 어떤지 뭐가 힘든지 그런 얘기를 오히려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아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진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어떨 때는 좀 눈을 반짝이며 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순간에 보면은 혼자 딴 세상 가 있는 것 같다가 쟤는 학원을 왜 와서 앉아있나 싶다가 그러니까 숙제도 안 해가는 날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떨 때는 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기가 진짜 이게 내가 공부에 매여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을 들 때도 있고 숙제가 성의 없이 돼서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시험을 봐보면 영광은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더 답답하시죠? 선생님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제가 날 우습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넌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얘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얘가 그 기본적인 내용이 정확히 숙지가 됐는지 그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주시면서 똑같이 설명 듣고 이거를 이해를 못해 라고 하기보다는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봐 라는 식의 태도가 이 학생한테 조금 더 선생님이 그래도 내가 하려는 걸 이해를 해주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M자 학생들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경우에는 그래도 마음이 좀 열리거든요. 이 학생을 이제 그 공부 지도해 주실 때 정말 이 학생이 지금 기본 개념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한 거잖아요. 자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또 질문도 던져주시고 이해가 됐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자기가 부족한 거를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또 훨씬 나아질 수 있는 학생이라 맞아요.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부모님한테도 조금 안심이 되고 또 이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도 좀 유용한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